사이다 무비튼. 신랑과 시연이 나는 셋 다 29살 대학교 동창이다. 진수, 시연이와는 고등학교도 함께 나왔고 대학교도 같은 학과였다. 진수와 시연이는 작년 여름까지는 틀림없이 결혼을 전제로 길게 사귀고 있었고 작년 여름 동창회 때는 공개 약혼까지 하였다. 그러다 10월에 한 통의 우편물이 왔다. 뭐지 싶어 열어보니 결혼식 청첩장이었다. 진수 이름이어서 드디어 시연이와 결혼하는 거구나 했지만 왜인지 진수 옆에는 시연이가 아니라 희수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다. 동기들 모두가 희수가 누구지? 하는 상태가 되었다. 나도 솔직히 전혀 감이 안 잡혔다. 하지만 같은 동아리 동기가 보낸 희수가 보낸 결혼식 청첩장 받았어? 라는 메시지를 읽고 이해가 됐다. 아, 이건 그 애와 같은 이름이다. 하지만 둘을 함께 만난 적도 없고 애초에 그렇게 친하지도 않아서 그 둘이 서로 아는지도 몰랐다. 나중에 조금 껄끄럽긴 하지만 시연이에게 사정을 물었다. 진수와 시연이는 동거도 하는 데다 약혼까지 해서는 상견례와 결혼 반지까지 끝내놓았다. 결혼식장도 찾고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시연이가 갑자기 집에서 쫓겨났다고 한다. 시연이도 그 이유를 전혀 알 수 없었고 어느 날 집에 돌아왔더니 집 열쇠가 맞지 않았다고 한다. 놀라서 진수에게 전화를 해보았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고 관리회사에도 연락을 해보았으나 오늘 열쇠 교환해달라고 하셔서 이미 방문했을 텐데요 라는 말뿐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이유도 모른 채로 짐이 전부 친정으로 보내줬다고 한다. 그동안에도 진수에게도 진수네 가족에게도 연락을 해보았으나 아무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당연히 시연이는 큰 충격을 받았다. 나는 시연이와 진수를 둘 다 알고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진수의 행동을 도통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후 시연이가 업무 중에 쓰러졌다고 지인을 통해 연락을 받았다. 원인은 과도한 스트레스라고. 입원 중에 병문안도 갔지만 시연이는 말이 어눌해져 소통도 힘들었고 안면 근육도 움직이지 않아 휴직 후 퇴사를 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며 살게 되었다. 진수와 희수의 결혼식은 점점 가까워져 갔지만 당연히 가고 싶은 마음은 전혀 들지 않았다. 혹시 몰라 대학 동기 단톡방에 나도 청첩장이 왔는데 내가 알기로는 저번 주까지 다른 여자랑 상견례까지 했대 라는 정보를 뿌렸다. 그러자 그 톡방에 있던 희수가 약혼하고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결혼 상대는 저입니다. 다들 신경 쓰지 마시고 참가해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이 톡을 읽고 진수뿐만이 아니라 희수 인성까지도 의심이 되었다. 게다가 희수는 나한테 우리 둘을 모두 아는 친구는 너밖에 없으니까 참가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보내왔다. 그래서 나는 저는 약혼녀 시연이와 친구입니다. 공통으로 아는 친구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저 각자와 따로 아는 사이일 뿐이에요. 두 분 관계도 전혀 몰랐으니 결혼식은 불참할게요 라고 보내두었다. 진수가 시연이를 차고 멋대로 결혼을 해버린 사실에는 화가 났지만 그렇다고 그걸 다시 되돌릴 수도 없어 화만 났다. 그렇게 결혼식에는 결국 가지 않았다. 하지만 결혼식 당일에 진수 결혼식에 참가한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다. 너 시연이랑 친구라서 이번 일로 트러블 있었잖아. 그래서 오늘도 안 갔지. 근데 그게 왜? 아니 있잖아 너가 쓴 축사를 읽길래 왜 보낸 건가 싶어서. 뭐? 말이 돼? 내가 그딴 걸 보낼 이유가 없잖아. 아니 분명 읽던데. 친구가 하는 말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내가 그딴 걸 보내다니 절대 말도 안 된다. 아니 이거 완전 약탈원 같은 거잖아. 내가 그랬을 리가 없어. 그 친구는 거래처 지인이기도 해서 참가했지만 대학 동기들은 아무도 가지 않았다. 왜 보낸 적도 없는 내 편지를 읽었다는 건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어서 또 다른 황당한 사실을 들었다. 그 결혼식에 시연이도 와 있었다는 것이다. 시연이가 왜 그런 건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고 내 머릿속은 물음표로 가득 찼다. 하여튼 나는 확인차 결혼식장에 항의 전화를 넣었는데 담당자가 바빠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다. 당사자인 신랑 신부에게도 연락했지만 전혀 답장이 오지 않아 답답함은 점점 커져만 갔다. 참고로 편지는 신랑 신부를 둘 다 아는 둘의 사랑의 큐피트로 소개되었다고 한다. 제대로 대화해본 적도 없는데 이게 무슨 막무가내인가? 나도 화가 가라앉지 않아서 다음날 결혼식장에 다시 전화를 해보았지만 전달 사항이 없어서 다시 확인해보겠다 라는 말만 돌아왔다. 어제 전화 받으신 분 성함을 제가 메모해두었는데 그분께 못 들었어요? 지연이라는 분이었는데요. 저와는 전혀 상관도 없는 일이 일어나 상당히 불쾌한 데다가 그쪽 실수로 확인이 늦어지고 있는 사실에 매우 화가 나거든요. 경찰에 연락할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라고 전하자 당황했는지 바로 확인해서 전화 주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얼마 안 가 전화가 왔다. 담당자의 상사 포지션인 사람이었다. 담당이 말하길 신부가 결혼식 직전에 친구한테 메시지가 왔으니 이걸 식에서 읽어주세요 라고 당일에 담당자한테 부탁했다고 한다. 메시지로만 읽은 거지만 축사 파트에서 동시에 진행하느라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했다. 당연하지만 그런 메일은 보낸 적이 없다. 하지만 결혼식장의 입장은 납득이 가서 알겠다고 하고 끊었다. 식장 측에서도 내가 이 이상 소란을 피울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안심한 듯 했다. 그 후 이번 일에 대해 진수와 희수에게 물었더니 희수 가족과 시연이가 사과 연락을 해왔다. 현재 시연이와 시연이 가족들이 둘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태까지 갔다고 한다. 그야 그렇지. 진수와 시연이는 사람들 앞에서 약혼해놓은 데다가 양가 부모님들까지 얘기가 되어 있다. 시연이가 결혼 사기라고 신고라도 하면 솔직히 진수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진수는 시연이와 약혼해놓고 희수와도 사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연이와 함께 예약한 결혼식장에서 희수와 결혼식을 올렸다. 희수는 그걸 알면서도 진정한 사랑으로 이어진 관계니까 축하해줄 거라 생각했다라며 대학 동기들을 초대했다고 한다. 멍청하기 짝이 없다. 하지만 현실은 아무도 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보낸 메시지를 날조한 것이라고 한다. 게다가 결혼식 전에 시연이는 변호사와 함께 결혼식장에 왔었기에 내심 무서웠다고도 자백했다. 시연이와 약속해놓고 양다리를 걸친 후 그 결혼식장에서 희수와 결혼해버리는 진수의 그 쓰레기 같은 행동에 정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다. 왜 희수 가족이 내게 사과를 했냐면 희수 부모님께도 식장 측에서 날조 사건에 대해 연락이 갔기 때문이다. 부모님들은 꽤나 놀랐다고 하셨다. 그 후 희수 가족들이 내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다. 진수에 대한 시연이의 복수는 아직 결착이 나지는 않았지만 거의 확실하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진수는 결혼 사기 혐의로 곤욕을 치르고 있어 솔직히 희수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물론 희수 부모님이나 자기 부모님, 나아가 인사까지 했던 시연이 부모님에게까지 꾸중을 듣고 있어 어마어마한 위자료가 청구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뭐 자업자득이다. 시연이로부터 쉽게 진수를 빼앗아 그대로 행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희수도 결혼식장에서의 일이나 약혼자가 있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 가족과 친척들에게 니네 결혼은 인정 못해? 둘 다 아주 개차반이야 그냥. 빨리 안 헤어져? 라는 말에 시달리고 있다고 들었다. 나쁜 짓을 하면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말을 자주 듣는데 이 둘은 아주 전형적인 예가 되었다. 그로부터 5년 후 시연이가 올해 결혼식을 할 거라며 청첩장을 보내왔다. 결혼 사기를 당해 마음의 상처를 얻었지만 지금의 남편과 만나 치유받았다고 한다.
정말 다행이다. 진심으로 축하해주기 위해 지금 당장 다녀오려고 한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